근데 여러분께서는 현실에서 이 3등신 비율의 어린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머리? 물론 몸에 비하면 크겠죠. 팔, 다리? 당연히 성인들에 비하면 짧습니다. 하지만 이 3등신의 비율을 가진 어린아이?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 안녕. 새콤달콤 대왕귤 배달이라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세달이가 6년 전에 그린 단편 웹툰 극한 누나의 캐릭터 리메이크 제1탄 주인공 캐릭터 시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침내 정말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동안 만화 유튜버라고 자칭하면서 뭔 자기 얘기만 하고 낙서나 끄적이고 해서 많이 짜증났었죠? 죄송합니다. 대신에 이번 영상에서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전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극한 누나는 누나인 초등학생 신나영과 동생인 미취아가동 신수영이 주인공인 일상 개그물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달이가 그리는 캐릭터는 뭐다? 어린아이다! 세달이는 어린아이를 그릴 때 항상 주의하는 점이 있어요. 바로 어린이를 SD 캐릭터로 그리지 않기! SD 캐릭터, LD 캐릭터 이 3등신 정도의 깜찍하고 데포르메가 많이 들어간 캐릭터 그림을 SD 7, 8등신의 이상적인 정상 비율의 캐릭터 그림을 LD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SD와 LD는 사실 만화나 캐릭터 업계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담 아시죠? 저도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보기도 하고 직접 프라모델을 조립해 본 적도 있는데요. SD, 이거 건담에서 나온 용어예요. 건담 프라모델 상품들 중에 머리가 큰 2등신 비율의 귀염뽀짝한 제품군을 SD 건담이라고 분류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따와서 오늘날의 일러스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실 SD라는 용어는 건프라를 유통, 판매하는 반다이가 상표권을 갖고 있어서 전문 업계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정상 비율, SD의 반대말로 쓰이는 LD 역시 길다라는 의미로 L을 따와 붙였을 뿐 전문 업계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에요. 용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 중요한 점은 왜 어린아이를 그릴 때 SD처럼 그리면 안 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그릴 때 비율을 2, 3등신으로 그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SD 캐릭터의 비율로 어린아이를 그리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사람 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그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SD 캐릭터의 특징은 바로 데포르메입니다. 몸에 3배는 돼 보이는 머리 크기에 짧은 팔다리를 가진 캐릭터. 근데 여러분께서는 현실에서 이 3등신 비율의 어린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머리? 물론 몸에 비하면 크겠죠. 팔, 다리? 당연히 성인들에 비하면 짧습니다. 하지만 이 3등신의 비율을 가진 어린아이? 없어요! 없다고!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도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비율은 최소 4등신에서 5등신입니다. 이 3등신의 인간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게임이나 만화에서만 볼 수 있는 비율입니다. 어차피 만화에 등장시키는 건데 현실성을 왜 따져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성인 캐릭터는 정상 비율로 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화에 어린이와 성인이 같이 등장하는데 성인 캐릭터는 정상 비율, 어린아이는 2, 3등신의 데포르메가 잔뜩 들어간 모습으로 그리면 괴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화면에 같이 들어왔을 때 위화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짠 거 같은 그림처럼 괜찮아. 성인 캐릭터도 팔, 다리만 길지 많은 데포르메가 들어가 있어서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내 그림은? 그런 그림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리면 위화감이 너무 크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만화를 읽는 독자들은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 개그컷이면 몰라. 모든 컷에서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비율을 지키고 데포르메의 정도를 조절하면서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나이대에 따라서 비율이 천차만별이에요. 아기들은 1개월마다 달라지고요. 5, 7세, 8, 10세, 11세에서 13세까지 나이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비율만으로 캐릭터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기도 하죠. 이걸 잘 표현한 작품으로는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애니메이션이 서비스 중인 메달리스트가 있는데요. 원작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이대가 다른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나이에 맞춰 다른 비율을 갖고 있는 걸 잘 살린 작가님의 역량에 감탄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주인공 캐릭터 신나영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한국 나이로 8살, 만 6, 7세의 여자아이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2차 성징 전이기 때문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간의 신체적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와 골반의 간격이 비슷하고 팔과 다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길지만 성인과는 달리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1대1로 딱 나뉘지 않고 상체가 전신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게끔 그려줘야 그럴듯한 초등학생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1학년이니까 최대한 짧게 어린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그려줍시다. 내가 그리고 있는 캐릭터가 어린아이란 점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성인처럼 그리게 되기 때문에 계속 떠올려줘야 합니다. 내가 그리는 걔는 아이다. 아직 애기다. 초딩이다. 드디어 스케치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선을 따줄 거라요. 저는 선을 딸 때 피랍이 느껴지지 않은 펜을 선호합니다. 지난 영상에 나온 극한 누나의 작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디지털 만화를 그릴 때 피랍 조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날로그로 그리던 시절에는 손 굵기가 일정하게 나오는 라이너 계열의 펜만 사용했어서 그런가? 피랍으로 손 굵기를 스스로 조절해야 하는 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 덕분에 모든 컷에서 손 굵기가 일정하지도 않고 깔끔하지도 않게 그려졌었죠. 디지털 작업에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도 피랍 조절은 도저히 나아지질 못해서 선 딸 때 사용하는 브러쉬에도 피랍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기본 밀리펜이나 거기서 파생된 소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립 스튜디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브러쉬인 밀리펜은 일정하고 깔끔하게 그려져서 손그림 그릴 때 라이너 계열 펜과 유사한 느낌을 주어서 저와 잘 맞는 브러쉬입니다. 피랍의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손에 살짝 힘을 뺐을 때 나오는 선의 느낌도 나름 매력 있어요. 피랍 영향이 아예 없으면 딱딱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아날로그틱한 느낌을 주는 밀리펜이 딱 세 달이 취향입니다. 브러쉬 굵기는 캔버스 크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주로 3px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작으면 너무 얇아서 선의 느낌이 잘 안 살기도 하고 채색할 때 페인트통이나 마법봉을 썼을 때 영향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기도 해서 3px 이하로 내려본 적은 없습니다. 손 따기가 끝났으니 채색에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세 다리의 꼼수. 마법봉과 페인트통을 사용해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해서 채색하면 영역 밖으로 칠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채색할 때 최대한 레이어를 적게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서로 다른 색을 다 칠한 후에 하나로 합치고 밑색이란 이름의 레이어로 분리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레이어 찾을 때 헷갈리지도 않고 파일의 용량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물론 뒤늦게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수정하기 힘들어서 최대한 꼼꼼하게 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세달,
항상 빈틈이 많아서 덜 칠하거나 잘못 칠한 부분을 완성 후에 눈치채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여러분은 꼼꼼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명암도 레이어 한 장으로 끝내려는 편입니다. 저는 밑색색에 맞춰 명암을 하나하나 칠하기보다는 곱하기 레이어로 한 번에 깔아주는 편입니다. 밑색에 맞춰 하나하나 다른 색으로 명암을 칠하면 자칫 통일감이 떨어지기 쉽고 멀리서 보면 모든 색마다 다른 환경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감을 위해 명암색을 환경감에 맞추고 곱하기 레이어에 그 색으로 명암을 깔고 있습니다. 다만 피부에 깔아주는 명암은 다른 색으로 깔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피가 흐르고 있어서 빛을 받으면 살짝 붉은기가 도는데 이게 명암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위에는 살짝 붉은 계열의 컬러로 명암을 깔아주면 혈색이 돋아 보여서 보기에 좋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신나영의 캐릭터 시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한 김에 캐릭터 소개를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 나영이의 캐릭터 시트 리메이크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 극한 누나의 빌런 신나영의 동생 신수영의 캐릭터 시트 그리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달이었습니다. 바이바이라요.